오늘은 아이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혹시나 적응을 못하면 중간에 하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연차 쓰고 대기 타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는 사실 낯도 잘 안 가리고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쉽게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 날 워킹맘인 거 티 안 내려고 연차 썼습니다. 아이는 새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거라 믿지만 저는 아직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으로서 다시 한번 고정 지출을 정리해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가계부 써가면서 최대한 아끼면서 살긴 했는데 남편과 이혼하며 빚 4억은 사라졌지만 혼자 힘으로 아이와 살아가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저의 고정 지출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어린이집. 저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을 거의 국가에서 보조받아 이 부분에서는 지출 부담이 적어요. 다행히 누리과정이나 특별활동에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서 고민의 여지 없이 어린이집으로 택했습니다. 고정 지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아빠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심상 아빠에게 드리고 있는 돈이 관리비 명목으로 드려요. 관리비 명목으로 드리고 있는 돈이 3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는 이제 제 보험료가 있고 아이 보험료가 있는데 제게 한 17만 원 정도, 아이 보험료가 9만 원 정도. 이건 지금은 남편이 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내야죠. 그리고 다음이 교통비. 출퇴근하면서 교통비 나오는 게 대략 한 7, 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 핸드폰 약정 때문에 그것도 한 8만 원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TV하고 인터넷. TV 인터넷도 사실 TV는 제가 거의 안 봐요. 한 달에 한 2번 트나? 아예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패키지 이렇게 뭐 패키지 해가지고 내고 있어서 한 3만 원 정도? 다음 정수기. 정수기가 지금 2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 구독료. 구독료라고 하는 건 이제 배민, 쿠팡, 컬리, 캡컷. 캡컷은 편집 어플이에요. 그리고 아이윙. 아이윙은 아이가 태블릿으로 책 보는 어플이에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책이 낫지 않나 싶어서 태블릿으로 가끔 책을 좀 자주 봐요. 한 2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다 하면 대략 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 미래를 위한 지출.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지출로 느껴지지만 어쨌든 차곡차곡 모이는 돈이죠. 나중에 쓸 수 있는 돈. 청약 통장 5만 원씩. 가족 통장 5만 원씩. 이거는 저랑 오빠가 가족 통장에다 매달 5만 원씩 넣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족 외식을 한다던가 가족 여행을 한다던가 그럴 때 써요. 그리고 아이 적금에 제가 10만 원씩 넣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만 원.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매달 사는 거는 아이 영양제는 제가 좀 사고 있는데 많이는 안 먹여요. 2가지 먹여요. 곰보배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2가지 먹이는데 이게 한 달에 한 4만 2천 원 정도 꼴이에요. 여기에 지금 적을 순 없지만 생필품, 이건 뭐 물티슈, 각종 세제 이런 것들, 띠띠띠 뭐 화장품 이런 거 나가고요. 그리고 식대는 사실 쌀은 아빠가 매번 사오세요. 그래서 쌀을 제외하고는 제가 사는데 식대는 너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좀 최대한 줄여봐야죠 이제는. 이거는 제가 3월 한 달 동안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키즈 카페라던가 가끔 가요. 아주 가끔. 그리고 근데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술 수업이 있어요. 미술 수업. 이런 거 은근 비싼데 이런 거 이제 나가고 경조사비나 경조사 사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생일 축하 이런 거 그리고 요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지출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지출인데, 보면은 고정 지출과 미래를 위한 지출, 그리고 뭐 영양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토탈 하면 한 104만 원 정도 되네요. 104만 원.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남편 차예요. 남편 명의의 차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료라던가 유지비 같은 게 안 나가죠.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남편이 차를 가져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차 없이 다니거나 중고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유지비까지 생각하면은 이 차로 인해서 큰 고정 지출이 생기는 거라서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랑 뭐 장거리 다닐 때 버스나 뭐 지하철 타기에는 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언젠간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서 이 부분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지금은 체감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하나둘씩 더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학원비나 활동비도 늘어나겠죠. 사실 지금까지도 아이 보험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출은 제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 그 일을 겪은 이후 지난 1년 동안 2,500만 원 넘게 모았어요. 물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가끔 외식을 할 때 남편이 부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혼 후에 양육비가 매달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빠에게는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독립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계획대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모으고 결혼 전 아빠에게 맡겨두었던 돈에 대출을 더한다면 아이와 둘이 지낼 작은 집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에 대한 답은 찾아가는 중이에요. 안 괜찮다? 괜찮게 만들어야죠 뭐.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고 숫자로 확인해보니 적어도 방향은 보이더라고요. 고정 지출이 최소한인 이때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계속 노력한다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와 둘이 살아갈 준비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해볼 만은 합니다.